칸트가 지은 책 중에 제일 짧은 책이 있대요. 영구평화론. 네, 네. 그래서 칸트와 우리를 친구 삼게 해주려고 이 친절한 조 교수님이 맨 10장을 칸트 얘기를 써놨습니다. 근데 이게 국제법을 다뤘단 말이죠. 예, 예. 쭉 우리가 이 법고전 사책을 읽다 보면은, 이거를 왜 맨 마지막에 배치를 했지? 뭔가 중요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떤 의도입니까? 그 칸트 전까지는 다 국내 한 나라 내의 법에 대한 얘기, 한 나라 내의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라면 우리가 전 세계와 국제화 시대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과 뭐 전쟁 이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?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있고 네.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북이 분단되어서 정전 상태에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칸트가 얘기했던 영구평화론이라 아주 얇은 책입니다. 좀 어렵기는 한데 칸트의 생각이 뭘까? 평화란 것이 뭘까? 주권이란 게 뭘까? 네. 우리가 미국이 이라크 침공했지 않습니까? 뭐 비밀 무슨 뭐 화학무기 있다고? 알고 봤더니 화학무기가 없었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려고 네. 칸트를 맨 마지막에 배치를 했습니다. 네. 근데 저는 이제 이 분야 읽으면서도 이 국제 관계에서 서로 평등해야 된다는 건 뭔가, 서로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뭔가,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우리 개인 관계에서도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칸트가 그 시절에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나중에 국제연합 이런 거 탄생하는데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면서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칸트의 여러 사상 중에 하나가 주권을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원칙으로 계속 강조를 합니다. 네. 그거에서 이제 국제연합, 우리가 지금 국제연합 유엔 회원 아닙니까? 회원국 아닙니까? 그 안에 이제 유엔이 만들어지게 된 법리의 근본을 만드는 게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칸트의 저서 중에 제일 짧다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시도를 했으나 책을 찾지 못해가지고 못 읽었는데 이 국제관계, 나라관계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데 네. 혹시 칸트의 그 영구평화론 안에 남의 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?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? 뭐 그런 단어는 없지만 네. 그런 문장은 없지만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막 뉴욕타임즈 등 보도에 따르면 믿을 만한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용산 대통령궁 그리고 그 주변을 도감청을 했다.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죠? 어떤 생각 들었어요? 등 뭐라고요? 네, 화가 난다는 얘기는 분명하게 들렸으나 등 뭐라고 하는 얘기는 잘 안 들리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대통령실의 반응 또한 정말 우리를 화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교수님께서는 이 사안 뉴스를 접했을 때인데 어떤 느낌이셨어요?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뉴스 보고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네. 이제 제가 청와대 근무 경험이 한 2년 반 있지 않습니까? 그 청와대에 이제 그 안보 시설 같은 경우는 아예 지하에 있기 때문에 네. 땅 속에 있고 그 건물 시설 바깥을 두꺼운 그 철문 콘크리트 되기 때문에 도청이 불가능합니다. 거기는 지상에 있는 건물 안보 시설 외에 네. 같은 경우도 유리창에도 도청 방지 필름이 붙어 있고요. 그다음 유리창 말고 벽 있지 않습니까? 이 벽. 네. 벽 안에 다 도청 방지 장치 필름이 다 전면에 깔려 있습니다. 곁으로 네. 보면 벽이지만 그 안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용산의 경우에 유리창에는 붙였지만 벽에는 안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워낙 급하게 이동을 했고 벽을 다 뜯어야 되거든요. 모든 벽을 다 뜯고 벽, 천정, 벽이라 하면 양쪽 좌우 말고 위아래를 모두 포함합니다. 네. 거기를 모두 뜯고 설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? 그걸 못한 것이 이유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하나 하고요. 두 번째는 독일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네. 독일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오바마 정권 때 미국이 도감청을 했습니다. 이때 독일 정부의 대응이 있는데
그 당시 바로 메르켈 총리가 오바마에게 바로 전화를 합니다. 강력 항의를 합니다. 하고 두 번째는 독일 검찰이 독일 땅 안에서 이루어진 불법 도청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독일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즉 그게 미국 CIA가 한 것 같은데 네. 그 CIA에 대한 수사를 진행합니다. 그럼 지금 주권 국가로서 생각해 보게 되면 전 첫째는 용산 대통령 그 비서실에 대한 전면적인 감청 방지 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기술적인 네. 문제고 네. 두 번째는 어떻게 미국 정부의 항의가 필요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한국 검찰이 수사를 착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오, 그렇군요. 저는 조 교수의 이 말씀을 듣고 대한민국 경찰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조 교수에 대한 전방위전 수사, 그 열의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, 그 열의를 만약 지금도 갖고 있다면 충분히 미 CIA도 수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한번